네, 안녕하세요. YBM IC 실전토익 천재 개정판 1탄 박혜영 강사입니다. 아주 중요한 날이지. 왜냐면 설마 이 영상을 보다가 지쳐서 이제 더 이상 안 보는 거 아니잖아. 그죠? 꾸준하게 우리 YBM 측에서 업로드 해주고 계셔요. 다만 하루에 몰아서 다다다닥 이렇게 해봤자 이게 다다다닥 들어가지가 않으니까 어느 정도 다 간격을 생각하고 올려주실 거예요. 테스트 8회에 part 5 해놓고 난 5는 빠이빠이 할 거야. 근데 영원히 빠이빠이는 아니고 나중에 다시 또 끄집어 온다. 9회에서. part 6, 7을 또 우리가 소름 끼치게 잘하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part 6, 7도 공부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오늘 테스트 8회 파트 5 빨리 후다닥 우리가 정리하고 그 다음 강을 이제 뿅 클릭하잖아. 그러면 이제 6가 나옵니다. 정말 짜증나는 6가. 얘라고 짜증 안 나진 않아. 그지? 여러분의 책 테스트 8회 이젠 나는 믿어 의심치 않아. 구입이 완료되었다. 우리의 보라색 뚜껑 그 책이. 푸신 상태에서 답은 모르고 들어야 되는데도 저는 일단 104번을 랜덤 발췌했어요. 104번을 랜덤 발췌했고 일단 풀어볼 것이야. 그리고 빨리 풀 것이야. 그런데 4번에 보니까 ABCD 보기가 뭐라 말할 수 없는 정갈함의 향연과 문법적 격의 스멜이 막 스물스물 나오네. 안 풀어놨다면 억지로 스탑하고라도 풀어보시고 설명드려야 돼요. 이런 문제 해석하는 거 되게 시간 낭비이자 체력 낭비이자 열정 낭비이자 영혼 낭비나 다름없지. 경문제는 빠르게 풀어야지. 가만히 있어보자. 내용을 보고 왜 내용을 봐? 이게 뭔데? 비동사지. 동사입니다. 동사 앞에 빵꾸가 쏙 뚫렸네. 그럼 동사 앞에 나오는 빵꾸는 뭔 어가 들어가? 이것은 영원이지. 주어가 들어가. 근데 얘 좀 봐. 완전 장군님 틱한 너무나 웅장한 목적격. They, their, them, theirs 에서 them은 너무나 목적격. 지가 뭔데 동사 앞으로 그죠? 그리고 their 외롭다. 쓸쓸미. This is my 이러고 어떻게 문장 끝나? This is my book. 뭐 나와줘야 될 거 아니야? 소유격은 당연히 명사. 얘 되게 건방지게 나온 겁니다. self는 지가 지 받아서 다시 한번 재탕을 유발합니다. 결국에 self라고 하는 제기대명사는 앞에 정황상 있는 거 받아오면 돼요. 정황이고 뭐고 걔는 정황이 아니야. 문법에 칼규격이 필요해요. 그래서 걔는 새로운 접속사 뒤에 새로운 절의 주어 역할로 지가 시작 못합니다. 반드시 얜 재활용이 돼야 돼요. 주어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지가 나왔어야지.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theirs가 됩니다. 어차피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우리 대인님은 보기에 있지도 않은데 뭘. 있지도. 근데 얘만 주어라고 생각하시면 크나큰 오산이 생겨. They, their, them, theirs. 그래서 theirs가 얼마나 주어 역할 잘하게. 이런 걸 소유대명사라고 합니다. I, my, me, mine에서 mine. He, his, him, his에서 또다시 his 이런 애들. 소유대명사는 그들의 것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누구 거 이렇게 되니까 너무 명사 역할이 잘 돼서 주어 역할 소름 끼치게 잘하고요. 앞에서 의미상 정황상 받아왔던 단어들이 복수를 파생했을 때는 그들의 것이라고 하는 그것이 their flights를 줄여서 theirs가 됐다면 여전히 복수의 깔맞춤이 유지가 되면서 비동사가 was가 아닌 were이 나왔겠죠. 그래서 소유대명사는 무조건 단수 복수 이런 것보다도 앞에 있었던 파생 어휘의 기준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주어 자리는 소유격, 소유대명사 둘 다 된다. 그래서 they, theirs, he, his, she, hers 다 된다. 그런데 he, his 얘가 제일 헷갈려. 그지? 왜냐면 얘는 볼 때마다 우리가 되게 흥분되거든. 얘는 무조건 소유격이다. 뭐 이렇게. 근데 소유격도 되고 소유대명사도 되고. 이것만 정리하시면 되겠죠. 이 문제는. 그 다음에 7번 갈 것이야. 7번은 잠깐만 스펠링이 달라졌으니까 내가 한번 열일을 하면서 풀어봐야지. Mr. Jeffries가 주어야. moves 동사 빈칸돼 east office 동부지사 쪽 어떤 동부 오피스 there will be there는 뜻이 없지 will be room for 여기서 room은 호텔 같은 데는 아니야 객실이나 방도 아니고 약간 여지나 space 공간 같은 의미 all of the engineers to work on the same floor 정말 입에서 나오는 뉴욕 감성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 자리에 depend였어봐 난리 나잖아 진짜 진심 난리 나 여기 depend였잖아 완전 흥분돼 뭐라 말할 수 없는 정말 너무 흥분돼 자신감 및 근데 ABCD 보기에서 없다는 거에 대해서 현실 부정이 올 정도로 문제가 잘못 나왔구나라는 자신감과 굉장한 의심이 생길 정도로 말이 돼. 디펜스는 온이면서 왜 저래? 이렇게 돼버리거든. 이렇게 돼버리거든. 그러니까 전치사가 보기에 있다는 걸 딱 봤을 때 얘들 생김새가 다 달라도 얘들 소름 끼치게 전치사구만. 근데 전치사는 문장의 맥락을 다 관여하는 애가 아니에요. 정말 귀신 같은 힘을 갖고 있지만 문장 전체를 다 오염시키는 애가 아니라고요. 걔는.
걔는 특히나 동사 바로 뒤에 들러붙는 전치사는 depend 바로 뒤에 동력 장난 아닌 온 같은 그런 영혼 없이 붙는 별 뜻 없이 붙는 저런 accessory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move랑 놀아날 수 있는 거 into밖에 없기 때문에 into가 정답입니다. move는 여러 가지 전치사를 같이 혼용해요. move in, move into, move out, move to. out을 정확히 전치사로 본다는 건 어폐의 시각이 있을 수도 있겠지. 근데 확실한 건 move가 좋아하는 건 싹 다 정해져 있다고. 싹 다 정해져 있다고. 그래서 move to가 되면 어디로 옮기다, 어디로 이사가다 이렇게 되고 move in, 어디 뭐 아파트로 입주하다, move into, 어디로 입주하고 들어가다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비슷해 뜻은. 근데 다 지들이 좋아하는 게 정해져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depend on이어도 해석했을까? 아니야. between 뭐뭐 사이에 뭐뭐 없이 뭐뭐 동안 이럴 때가 아니었다는 얘기지. 그래서 move in, move into 그리고 또 depend on 이런 걸 좀 외워두실 필요가 있어요. 8번 가야지. 이시다 오빠께서 his findings를 board at the regular meeting에서 board는 판자인가? 응? 혹은 블라틴 보드 게시판인가? 그럴 리가. 제가 봤을 때는 board of directors에서 the board 더가 붙어서 나오는 것은 더 판자라는 이론 웅장함이 아니고 더 이사회 약간 이렇게 될 수 있다. 근데 그게 중요한다기보다 제가 봤을 때 진짜 잘하시는 분은 제가 제일 점수 빼기 쉬운 학생이자 동시에 점수가 토익에 딱 맞춤형으로 공부가 잘 되는 그 사고적 그 방식이 딱 깔끔하게 있는 사람들은 이걸 그렇게 많이 읽지는 않아요, 사실. 주어 자리가 있고 동사 자리가 너무나 이쁘게 빵꾸가 났는데 바로 뒤에 목적어가 findings. 근데 findings부터 해석을 똑바로 하실 줄 알아야 여기 뒤에 주변에 더 board 갖고 입실험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근데 동사 바로 뒤에 있는 findings는 ing로 끝나지만 정말 제대로 된 명사인데 어떤 연구 같은 걸 통해서 나오는 성과나 결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연구 결과 성과를 미팅 때 이거 할 거야 사람이. 자기가 한 연구 성과 내용을 결과를 그러니까 정답은 발표할 것이요. announce가 정답이 되잖아요. 근데 그보다 먼저 얘를 빼버렸어야 돼. 그치? 아유, 손살에 막. 아우, 아니지. collaborate는 협력하는 건데 어떻게 findings랑 협력해? 그니까, 그지? 근데 그거보다 더 구리구리한 이유는 그게 아니야. collaborate는 depend 같은 동사거든. 쟤도 참 힘이 없어. 기본적으로 동사 보기로 나왔을 때 정말 소름 끼치는 번역을 할 시간에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거는 정말 외우기 싫은 거 진짜 100배 이해하는데 이게 이렇게 침침하게 안 보이면 나중에는 읽을 수 있는 쉬운 단어로만 나오는 문제만 나오는 게 아니다, 여러분, 토익은요. 그렇기 때문에 자타동사 구별이 잘 돼야 돼요. 근데 저는 실제 영어랑 토익은 조금 나오는 그 집약적인 부분이 다르다고 보고요, 당연히. 타동사가 훨씬 많아. 자동사는 그 중에 한 요 정도 생각하시면 돼. 요 애들이 힘이 없어. 나머지 이런 애들은 싹 다 자기 뒤에 목적어를 진짜 잘 끌거든. 얘들은 진짜 못 끌어. 그래가지고 자동사 애들은 목적어 끌기 위해선 자신의 몸과 목적어 사이에 꼭 저렇게 이간질로 전치사가 꼭 저렇게 붙어 collaborate 할 거면 협력 대상이 나오면 with를 붙여. with를. 그리고 협력하는 내용이 나오면 파생적인 기준으로 적어도 in이라든지 뭐 on이라든지 여러 다른 전치사 혼용이 돼야 됩니다. 자동사입니다. 전치사가 있어야 목적어를 끄는 우리 자동이 치웁니다. 그리고 invest는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invest는 in이 자주 붙는다 정도는 아셨으면 좋겠고요. 실제 영어로는 자동사, 타동사 혼용이를 해. 근데 뭐 얼마 달러를 invest했다, 막대한 자금을 invest했다 이런 거 돼. 바로 뒤에 목적을 끌 수 있는데 우리 사업에 투자했다 이런 식으로 투자 명분과 대상과 내용이 나올 때는 invest in 이렇게 할 때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의 정답은 일단 B가 가장 자유롭습니다. 목적 끌기. 그리고 acquire은 돈 주고 뭘 매입해요. 고가의 그림을 매입하든 부동산을 매입하든 회사를 인수하든 요런 약간 돈 주고 사는 느낌? 그런데다 더 나아가서 우리 보기 뒤에 있는 acquire은 추상적인 지식을 습득하다 뭐 이런 거 뭐 그런 거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announce로 하겠습니다. 110번 가야지. 깔맞춤이 보이지? 안 틀려야지. 절대 틀리지 마. 맞추셔서 점수를 엄청나게 우리가 받는 게 아니고 엄청난 나락의 감점을 막자고. 품사 문제는 안 틀려줘야 돼. 근데 전 너무 걱정된다. 어떤 부분이 걱정이 되냐면 보기를 또 만들어줘야지 말도 안 되게. 자, 이렇게 variably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우리 그 수험자분들의 대다수 많은 분들께서 늘 그렇지는 않지만
뭔가 자기가 생각했을 때 문법이 어느 정도 깔맞춤이 돼서 문장이 나왔어. 그러면 무조건적으로 이것은 완벽하다라는 자신감과 함께 자꾸 부사로 피날레 장식하시는 분들이 자꾸 계세요. 주어 나왔고요. 자, previous accounting experience가 주어고요. makes가 동사, 힘이 목자가, 주어 동사 목적어는 곧 완벽한 문장, 여기 부사. 이러고 있다 우리가. 근데 이렇게 하면 진짜 큰일 나요. 얘가 지금 보통 애가 아니에요, 여러분. 얘가. 이러니까 짜증나도 외우는 거예요. 이게 탁 꼴보기 쉽게 보여야 되는데 이걸 그냥 세워라 내워라 이러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야. 메이크 쟤 보통 애가 아니야. 쟤는 진짜 보통 애가 아니야. 저거 꼴의 5형식까지 됩니다. 정말 추억의 문법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사실 이거 우리가 형식을 막 구구단처럼 외워봤자 우리가 원어민하고 그렇게 대화가 잘 되진 않아. 그죠? 원어민 분들은 그런 걸 자기가 탑재가 돼 있으니까 우리한테 왜 저래? 이러면서 말을 잘해. 근데 우리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토익 문제 풀어야 될 거 아니야. 쟤 되게 초자연적인 힘을 발휘하면서 나 오형식이야 뭐 이런다. 그래서 오형식 동사는 경문제보다는 문법 자리 찾기 문제로 많이 나오죠. 품사 문제. 근데 오형식 동사 나왔을 때 오형식 동사는 일단 뒤에 목적어를 넣어. 거기서 말이 안 끝나. 나 목적어 나왔으니까 다 했다. 이런 거는 3형식. 5형식 동사는 목적어로 내가 끝나냐? 뒤에 목적 보충 언어 집어넣어. 목적 보어. 뭐 이러기 때문에. 보통 보어라고 했어. 보충 언어는 여러분 형용사 같은 애들도 되고 명사 같은 애들도 되죠. 물론. 엄밀히 따지면. 근데 목적어 뒤에 그 뒤에 빵꾸에 목적 보호 넣을 때 이 목적어랑 목적 보호가 완전 똑같은 아이덴티티의 완전 동격이 아니면 명사가 들어가면 위험해져요. 힘이라는 남자가 value의 동의어가 될 리가 없잖아. 결국에 이런 상태 설명의 보어 빵꾸에는 형용사가 지대로다. 근데 형용사를 넣을 건데 굳이 또 얄딱꼬리한 느낌을 우리가 ing 붙여가지고 빈칸 바로 뒤에 뭐를 valuing 하는지 목적어도 없는데 ing는 기본적으로 뒤에 목적어를 한 번씩 파생을 더 하는 제약이 있어요. 그냥 valuable한 상태로 글을 만들었다. 그 사람이 굉장히 팀의 귀중한 사람이 되게 했다. 외워야 돼. 이런 수모를 겪어야 우리가 보여 이게. 5형식 뚱뚱하게 여러 가지 끌 수 있는 거. make, keep, dim, find, consider, render, call 뭐 이런 거. render이라는 동사는 뭐 비슷해 make하고. 근데 이제 뭔가 우리나라 말 했을 때 여기다. 이런 거 상태가 되다 뭐 이런 걸로 만들다 뭐 이런 애도 있죠. 몇 개 외워놔야 돼. 그리고 call도 5형식은 되는데요. 오해하시면 안 돼. 얘들이 뭐 5형식 아니면 나 진짜 망할 거야 막 이러지는 않아. 얘들 중에 make는 3형식도 되고 find도 I want to find this information 이러고 문장 find the information 이러고 문장 끝나도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유독 문법 문제 품사로 나왔을 땐 얘들이 최대치의 역량을 발휘할 때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만약에 보기에 설령 부사가 있어도 무조건적으로 나는 부사야. 뭐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시면 좀 위험해요. 12분 갔고요. passport 나왔네. 이것은 여투더권, 여권이죠. 여권 나왔는가 빼자. 빼고 그렇다면 정답은 B입니다. 굉장히 쿨네요. 되게 쓸데없는 쿨네요. 그러나 맞췄잖아. 시험장 갔잖아. 토익 시험장 갈 때 뭐 갖고 가야 돼? 신분증. 내 얼굴이 신분이야. 나쁜 짓 안 하게 생겼잖아. 이게 아무 의미 없어. 갖고 가야 돼. 신분증 없으면 우리가 퇴실이 되거든. 근데 신분증으로 많은 분들이 정말 주민등록증 많이 갖고 가는데 또 그만큼 많이 갖고 가는 게 지갑 안에 있는 드라이버의 상징. 드라이버스 라이센스. 운전면허증도 갖고 가잖아. 근데 정말 제일 멋있는 게 이제 여권이잖아. 정말 마치 시험 보고 나서 속세를 벗어나 굉장히 어디로 바람 쐬러 나갈 것 같은 그런 여권. 여권은 잘 안 갖고 가지만 여권도 신분증의 한 유형이죠. 우리한테는. 그러다 보니까 passport, driver's license, 그리고 identification 이런 거 있죠. 이런 신원 확인이나 신분 같은 경우에는 말소되지 않은 거, 유효한 거, valid가 아주 단골로 나옵니다. 당연하죠, 그거는. 근데 willing이라고 하는 건 정말 의지력이 장난 아니야. 응? 윌링은 뭔가를 되게 하고자 하는 결국에 뒤에 파스포르트 쟤는 사람이 아니어갖고 아무 의지와 생각이 없는 쟤는 그냥 그래서 윌링 자체가 말이 안 되고요. 윌링이 문법적으로 100%라고 볼 수 없지만 토익에선 거의 100%에 가깝게도 너무나 흥분해서 얘는 명사를 꾸미는 것보다는 일단 침을 한번 뱉고 들어가죠. be willing to는 전설이지. 뭐뭐를 기꺼이 하고자 한다. be willing to 저거는 전설이야. 저거는 정말 터치 불가 영역 정도지 거의 토익에서. 그리고 sizable. sizable은 상당한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상당한으로 제가 컬로케이션처럼 연어처럼 강추드리는 단어는 박혜원표 강력 추천 단어. 매번 이 단어만 꾸미는 건 아닌데요. 상당한 수요. sizable demand 이런 게 정말 유명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sizable passport라고 하진 않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willing이
절대 될 수 없고 sizeable이 구리구리하니까 valid로 신분의 유효성을 강조. 여기서 뒤에 더 이상 안 읽으셨으면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보기 뒤에 steady라고 하는 거는 뭔가 꾸준한 거야. 그래서 꾸준한 sales, 매출, 꾸준한 increase, 증가. 반대로는 목에서 steady decrease 뭐 이런 게 낫지 않아? 꾸준한 여건이 뭐야? 걔가 무슨 어떤 행동 방식이나 추세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죠? 넘어갈 것이야. 박혜원 강력 추천. Be willing to 동사 원형. Sizable demand. steady increase 다섯. 자, 그 다음에 13번. 난 꼼꼼하니까 지금 날 읽게 해. 박혜원 너. 박혜원 나대지 말고 가만히 있어. 나 읽게. Pamphlets will introduce gallery. 이 팸플렛 안내 유인물 책자들이 소개할 것이다. 갤러리 비지터들을 to the artist, 아티스트한테 빙간도 this wonderful series of paintings, series of는 일련의 이런 정말 멋들어진 이런 paintings, 그림들. 보스라고 하면 가만히 있어봐. 보스는 두 개인데 둘 다라고 하는 뜻이고 therefore는 그러므로고 behind는 뒤에거나 뭐 이제 뒤쳐졌거나 이면에 있거나 이런 느낌. while은 뭐뭐 동안의 반면에 이렇게 했을 때 누가 봤을 때 와 대박이다 진짜 잘한다 라고 하기엔 굉장히 무리수입니다. 제가 직설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건 잘했다고 보기에 매우 무리수입니다. 정말 잘하시는 분이라면 사실 거기까지 갈 여유를 부리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서 ABCD가 심각하게 깔맞춤이 안 됩니다. 그냥 생김새로만 깔맞춤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건 정말 잘못됐어. 너무 품사를 안 외워서 그냥 해석만 넣고 있어. 빈칸 뒤에 this wonderful series of paintings가 나왔는데 series에서 series가 혹시나 헷갈려 하실까 봐 말씀드립니다. series라고 하는 단어가 스펠링이 S로 끝났는데 왜 앞에가 복수를 유발하는 these가 아니고 this인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series는 S가 붙은 상태로 단복수의 의미를 혼용할 수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미란 뜻이 아니라 의미는 meaning이고요. 수단이란 뜻의 명사 중에 means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앞에 붙인다고 틀렸다고 보기 힘든 이런 겁니다. 심지어 소식이란 뜻의 단어 news는 S가 붙었는데 얘는 아예 불가산이야.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eries는 그 자체로도 명사로도 쓸 수가 있고 series of 같은 형용사 구문도 되고 막 이상해.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this wonderful series에서 series는 지가 이상하든 말든 명사입니다. 그리고 빈칸 앞에 artist도 명사죠. 명사를 벌려놓은 거네. 명사 뜯어놨을 때 명사 다시 명사 니들 중복되니까 비켜니네. 내가 들어가서 이어줄게. 이런 걸 뭐라는 줄 알아? 전투더치사. 전치사라 그러는데 전치사가 지금 C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C밖에 없는데 이거를 갖다가 열심히 읽으면서 이게 비하인드가 어떤 의미일까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시간이 없다고요. 그리고 이 나머지 A, B, D가 정말 억울하게도 정답률이 정확히 0%입니다. 제가 3%만 돼도 읽으려고 시도했을지도 몰라. 왜냐하면 저도 의심병이 많아서 접속사라고 제 접속사야. 흥분해갖고 시험만 썼잖아. 주어 동사 끌었어야지. 어디에도 안 보이잖아. Therefore, 콤마 주어 동사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and therefore 이런 식으로 그냥 부사 자리에 넣었어야지. 근데 보기에 both는 and 때문에 너 혼자 나와 감히 이건 아니에요. and 없이도 쓸 수 있는데요. 형용사 역할을 하면서 뒤에 복수 명사를 꾸밀 수도 있고요. They are both 이러면서 앞에를 받아치는 부사라든지 어떤 좀 의미에서는 대명사스러운 역할도 되죠. 근데 확실한 건 정확하게 이렇게 뾰로롱 매직 사이에 자기 몸에 전치사가 없습니다. 쟤는 매뉴얼에. 그게 양쪽의 명사를 나열하는 걸 이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behind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엄청난 그림, 이 엄청난 그림 작품들, 이 엄청난 일련의 그림, 이 그림의 배경이 되는 사람이 아티스트가 한 명이 대단하신 분이 이 그림의 배후에 있다라는 의미로 behind를 넣나 본데 뭐 그걸 제가 이해할 필요가 없이도 이 문제가 정답이 된다는 확신은 매우 필요합니다. 매우 필요합니다. 느낌보다 품사부터 잡지 않으시면 우리가 원어민적 번뇌가 시작될 수밖에 없고요. 명사 사이에 전치사 뒤에 문장 아닌 거 확인하시고요. 자 이제 14번 가겠습니다. Defense Technology Field는 뭐야? Defense Technology. Defense 무슨 기술이야? 제가 솔직히 고백할까? 몰라요. 저는 잘 이런 거. 저는 전문적인 모든 직종의 영어를 다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사전을 검색하거나 이 출제자는 뭐라고 썼는지 볼까? 해설지를 기웃거리지 않으면 저도 정확히 기술의 모든 분야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defense가 어떤 방어스러운 느낌에서 시작하는 단어인데 기술하고 붙으면 어떤 의미인 것인가
이거를 제가 지금 확인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문제의 정답은 그거랑 아무 상관이 없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토익 만점을 따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고 봐요. 결과적으로. 이래야 제가 풀어줄만 합니다. 완벽한 거 다 읽고 완벽히 잘하고 싶은 건 누가 못하나. 그리고 다 그러고 싶어. 근데 안 돼. 그럴 필요가 없어. 이것만 잘하면 되겠구만. 근데 사실 제가 봤을 땐 그래. 이거 빈칸 없어도 돼. 시각 앞에 at은 신이지. 그래서 at 12 p.m. 그러면 12시에 끝이야. 그죠? PM은 뭔가의 약자겠지. 근데 그래도 그 자체가 시각 자체가 하나의 명사화가 되면서 at 뒤에 지배를 받을 수는 있었겠지. 그러니까 at 12 o'clock, at 12 p.m. 됐다니까? 더 이상 필요 없어 이거. 그래서 저는 이 쓸데없는 빈칸에 부사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여기다 뭐야 너 강사 너. 너가 지금 전치사 뒤에는 명사라고 봤을 때 이게 지금 명사 덩어리면 형용사로 이걸 넣어야지. 너는 왜 이거가? 이렇게 갈 수 있겠죠 물론. 근데 PM 바로 나온 거 아니잖아. 빈칸 바로 뒤에 숫자부터 넣으셨잖아요. 숫자부터. 지금 빈칸 바로 뒤에 PM이 꼭 나온 게 아니라 10이 먼저 넣었잖아요. 숫자 바로 앞에는 오히려 숫자 자체를 꾸미는 품사로는 부사가 더 맞습니다. 그래서 대략 3개 그러면 approximate to 3가 아니고 approximately 3라고 시작이 되죠 보통. 그래서 이미지 정답 exactly 가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시각을 제일 잘 꾸미는 품사로서 부사 중에서도 시각에 완전 칼침 분칩 딱 맞아떨어지는 이런 정각성 이것들이 대표적인 주자들입니다. 그래서 exactly 시각, promptly 시각. 근데 마지막 건 제가 시각 sharp라고 써놨죠. sharply라고 해서 li가 따로 붙는 부사도 있어요. 그거는 급격하게고요. 그냥 sharp는 날카로운 혹은 명석한 뭐 이렇게 되지만 제 저렇게 생겨갖고 부사도 되는데 시각을 꾸면 얘도 칼같이 정확히 시각에 이렇게 돼요. 근데 문제는 그럴 때는 sharply가 아니고 sharp로 하셔야 되고 얘는 좀 약간 이상하게 청개구리 심보로 여기 빈칸이 쳐져야 됩니다. at 12 p.m. sharp 이러면 정각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몇 개는 좀 외워놓으세요. 아무래도 형용사 역할이 느낌이 제일 강한 부사에서 ly가 떨어지는 느낌이 있고요. 설령 동사 같은 역할이 가능하더라도요. 그리고 얘는 뭔가 pp이거나 과거 시제 둘 중에 하나겠죠. NESS로 끝나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명사 어미 중 하나입니다. 자 이제 115번. 안타깝다. 아쉬워. 왜냐하면 fail이라고 하는 동사가 depend on, 오늘 배웠던 move in, move into처럼 유독 좋아하는 전치사가 딱히 4개 중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failed by라는 말을 잘 쓰지는 않습니다. 전혀. 결국에 이 문제의 정답은 어느 정도 해석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일일이 읽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attempt는 어느 경우에도 좋은 느낌의 시도와 노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빈칸 앞에 그 좋은 노력과 시도 엄청나게 serious는 여기서 막 얼굴에 여기 막 V자로 주름이 깊게 패이면서 막 심각한 이게 아니라 되게 진지하면서도 되게 심오하면서도 굉장히 고뇌한 듯한 이런 느낌을 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되게 시도를 열심히 하고 막 그것도 시도를 S 붙여서 여러 번 했더. 근데 실패했어.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는 일단 너무나 안 좋고 우중충한 결과, 근데 빈칸 뒤에는 희망찬 어떤 한 노력을 많이 기울였다라는 느낌이 보이고요. attempts라는 게 명사로 보였을 때는 그 자리에 efforts로 바꿔서 생각하셔도 굉장히 똑같습니다. 그래서 노력에도 불구 망했다 이렇게 되면서 이 문제의 정답은 뭐뭐에도 불구하고 despite가 가장 반전성에 맞습니다. 근데 against는 예를 들어서 against the wall 이런 식으로 뭔가 벽에 딱 대어져 있는 이런 식의 이런 느낌의 뭔가 사물의 맞닿음이 아닐 때는 against the law 그러면 법에 반대되는 저촉되는 이런 식의 의미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상반성을 유발할 수 있지만 시도라고 하는 것에 악에 받친 반발성의 느낌은 딱히 아니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여러 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맞고 시도에 관해서라는 보기 뒤에 regarding은 좀 이상했던 거지. 16번 갈 것이야. 자 이렇게 됐잖아. 응? 그러니까 롤랜드 월드 어뮤즈먼트 파크잖아. 근데 어뮤즈먼트 파크는 재밌지? 재밌지만 저는 굉장히 멀미나지. 놀이공원 같은 데 아니야. 근데 이 놀이공원이 운영이 돼요. 이렇게. 놀이공원이 약간 또 신의 경지에 계셔가지고 절대적으로 대단한 믿음과 함께 확실히 운영 이런 느낌의 D보다는 놀이공원이 점점 마법사 놀이가 시작되었고 gradually는 점차 차츰 서서히 나아지는 느낌 약간 이럴 때 쓰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놀이공원이 오늘은 10분 운영하고 문 닫고 다음 날에는 20분 운영하고 문 닫고 이게 아니라면 점층법사로 점점 더 이건 좀 이상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우리 놀이공원은 빈칸하게 운영됩니다 라고 했을 때
특히 운영된다 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시즈널리하게 운영이 된다. 근데 시즈널리라는 말을 딱 봤을 때 이런 말을 많이 생각하세요. 시즈널리면 시즌은 계절 아니에요. 그러면은 뒤에 지금 몇 월 달 이게 아니고 시즈널리가 나올 거면은 저거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적어도 뭐 summer, spring, 그다음에 패션 피플의 상징 FW 시즌 막 이렇게 생각 많이 하시는데 시즈널리는 어떻게 보면 regularly하고 되게 비슷하기도 하고요. regularly. 그래서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운영이 된다. 근데 시즌제 이런 말 들어봤죠. 솔직히 우리가 말할 때 영원지 막 섞어가면서 얘기할 때 이거 시즌제로 운영합니다. 이런 거 하면 1년 12달 내내 하는 게 아니라 특정 기간을 딱 잡아서 그 주기로 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게 시즈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들어가면 5월에 일단 오픈해가지고 9월에 문 닫고 이렇게 시즌제로 12개월 중에 4개월만 해준다. 5, 6, 7, 8, 9 횟수로는 5개월이지만 그런 거지. 그래서 이렇게 특정 기간을 잡아서 주기적으로 할 수 있는 의미가 나왔을 땐 시즈널리를 유력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8번으로 갈 것이야. 근데 빈간데 파이낸싱이 나왔잖아. 파이낸싱이 나왔잖아. 근데 파이낸싱 같은 애들은 참 골치 아파. 쟤는 진짜. 난 쟤 너무 골치 아파. 별로야. 왜 별로냐면 얘는 사람을 피폐하게 하잖아. 짜증나게. 왜냐면 ing로 끝나는 것들은 태반이 뭔가 뾰로롱이야. 정확한 자기가 명사의 피가 탁탁탁탁 있는 게 아니고 원래 지가 동사야. 근데 동사인데 꼴에 재주가 많았고 ing를 붙여 지가. 그래가지고 파이낸싱 하는 것 이렇게 이상하게 뾰로로 명사화가 되는 듯한 흉내를 내기도 하고 형용사의 언저리처럼 지가 흉내 내기도 하고 뭐 이래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financing처럼 ing로 끝나는 애가 형용사 스멜의 어떤 가품이거나 명사 스멜로 탈바꿈한 위대한 동사의 어떤 재주다 이럴 거면 뭐를 financing 한지 뒤에 목적어도 나오고 뭐 financing 시키는 뭐 이렇게 수식받는 명사도 나오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근데 세상에는 어이가 없는 ing가 몇 개 있지. shopping, marketing, cleaning, shipping, reading, writing, housing, advertising, spending, downsizing, 오토가 할 거야. 얘들은 지가 명사야. 아예. 나 원래 이렇게 생긴 거 몰라? 이렇게 생겼다 어쩔래? 나는 명사야. 나는 동사다 ing가 아니야. 그 자체로 명사라고. 온몸이 명사다. 약간 이런 애들 있어. 뒤에 목적어가 뭐가 필요해? 내가 명사인데. 약간 이런 애들 있어. 그래서 ing형 명사는 여러분 짜증나도 외워주셔야 되는데 거기 들어가 얘가 financing이. 근데 원래 ing를 떼고 생각했을 때 그 자체로 finance라고만 딱 썼을 때도요. finance가 금융, 재정 이런 뜻의 명사만 되는 게 아니고 재정적으로 지원을 하다, 자금을 대달하는 동사도 돼버리기 때문에 출제자가 영어 하시는 분이 finance 동사 뒤에 ing 붙인 뾰로롱이거든.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양단성이 다 된다니까 쟤는. 쟤는 다 돼. 근데 명사로 쓸 때 financing은 융자 약간 이런 느낌이 있고요. 근데 and 뒤에를 보고 힌트를 얻어버렸지. 얘도 뾰로롱이거든. 얘 장난 아니야? 근데 이 프라이싱도 정확한 명사야. 가격 채점, 가격. 근데 제가 보면 뒤에 뭐를 프라이싱한지 목적어를 전혀 안 쓰는 무책임만 보였기 때문에 얘 자체가 정확한 명사일 겁니다. 그럼 and는 거울처럼 앞뒤에 똑같은 힌트를 주는 애기 때문에 and 앞에 얘도 정확한 명사입니다. 그럼 이 앞에는 정확한 형용사를 넣으세요. 정확한 형용사. 그리고 and 뒤에도 comparative. IVE로 끝나는 정확한 형용사를 넣으셨네. 그러면 완전 깔맞춤으로 여기도 정확한 형용사 넣을 건데 굳이 이거로 간다 또. 그래서 정답은 reasonable. 그래서 융자, 그 금액 자원해주고 빌려주고 뭐 이런 거대 융자. 근데 그것이 굉장히 합당한 가격대. 굳이 reasoning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 C로 가겠습니다. 몇 개 써봤어. 이거 쓰다가 또 되게 화나거든. 팔 떨어지거든. 그래서 이거 다 쓰지 말고요. 이 휴대폰으로 화면을 캡처를 하시던지 뭐 이렇게 해서 수시로 보시기 바랍니다. Financing, pricing, restructuring, 구조 조정, borrowing, 대여하는 거, processing, 가공이나 처리, planning, 기획, 계획, funding, 자금 마련, ticketing, 발권, 티켓 발권해 주는 거, housing, 주거, lending, 대여, 그리고 spending, 지출, downsizing, 규모 삭감, advertising, 광고. 근데 이게 좀 다 아니에요. 점점점이라는 이 무서운 함축 기호와 함께. 그래도 먼저 유력한 것들 먼저 적어들었습니다. 정리 따로 해두시고 자 이제 19번 가야지. 빈칸 뒤에 보니까 tripled가 있네. 난 이런 거 진짜 무서워. 이런 거 좀 문제집에 안 넣었으면 좋겠어. 진짜 너무 짜증나 라고 하시면 큰일 난다. 진짜 잘 나와 토익에 이런 거. 너무 잘 나와서 문제집은 반드시 넣어줘야 됩니다. 오히려 정말 구리구리하지 않다면 이게 들어가면 좋은 문제집이죠. 오히려. 난 이게 맨날 헷갈려 나도. PP인지 동투더사의 과거 시제 시멜인지 정말 이게 당락을 좌우하거든.
ED로 끝나는 거 보고 무조건 동사 적어. 무조건 동사. 그렇게 우리가 악에 받쳐 동사라는 인식만 강해버리면. 근데 또 반대로 무조건 PP야. 무조건 PP. 이것도 위험하지 않아? 그래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봐야 되는데 온라인 엔게이지먼트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근데 엔게이지먼트 장난 없어요, 저거. 인게이지먼트 누구를 고용할 때도 쓰고요. 뭔가에 개입될 때도 쓰고요. 누구랑 약혼할 때도 쓰고요. 약속 같은 거 잡을 때도 써요. 그리고 인게이지먼트는 participation의 대용으로 참여란 뜻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온라인 참여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온라인 약혼은 이상하니까. 근데 온라인 참여, 트리플가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트리플이라고 하는 거 너무 헷갈리시니까 제가 힌트를 좀 드릴게요. 트리플은 그 자체로 ed를 붙이시면 동사 과거 시제였다라고 보시는 걸 좀 더 추천드릴게요. 뭐냐면 double, triple 같은 애들을 배수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렇게 곱하기 세 곱, 네 곱, 두 곱 이렇게 하는 곱하기 배절의 느낌을 갖고 있는 애들은 굳이 ed를 안 붙여도 그 자체로 형용사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ed를 붙였다는 것 자체가 동사의 P를 갖고 있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원래 형용사인 애를 갖다가 괜히 거기다 ed 붙이지 않잖아 보통. 그러다 보니까 tripled가 3배로 뛰었다라는 동사로 보셔야 됩니다. 그게 온라인 참여율을 3배로 뛰게 했다. 근 3배로. 거의 3배로. 빼요. 지가 뭘 할 거야 우리 everyone. 지가 뭐야? everyone으로 끝나면 one으로 끝나면 저거 사람 명사가 되죠. 근데 쟤는 주어 역할은 되게 잘하겠죠. 왜요? nearly가 부사고 tripled가 네가 동사라고 얘기했으니까 박혜원아. 그럼 빈칸은 주어여야지. 그러면 주어를 넣었다고 치자. 그러면 주어를 넣었다고 치면은 everyone하고 앞에 있는 campaign하고 명사 중복이야. 뭐 그것도 몰랐다고 우리가 친다면 치자. 근데 그 앞에 launched,가 지금 여기서 ed로 끝나는 걔도 만약에 동사였잖아. 그러면 동사가 하나 보여. 여기 또 보여. 그럼 동사 몇 개게? 2개. 그러면 2개에 있는 문장, 두 문장 사이에 빵꾸가 나잖아. 어느 경우에도 두 문장을 이어줘야 되거든. everyone은 주어 역할은 진짜 잘할지 모르겠지만 두 문장은 절대 이을 수가 없거든. 동사 개수 2개를 절대 소화 못하거든. 망한 거거든. 그래서 everyone을 치웁니다. 후 치울 거야. WH는 두 문장을 이어주려고 태어난 애들이야, 애초에. 근데 왜 치우냐고? 캠페인이 너무 사람 냄새 안 나서. 너무 사람 냄새가 안 나서. 후 넣을 거면 앞에 사람이 칙칙 퍽퍽 나왔어야지. 후는 일단 내가 문법 몰라도 앞에 사람 냄새 진동했었어야지. 그러니까 뺀다고. where 뺄 거야. 그렇지, 빼야지. 왜냐면 캠페인은 광고 캠페인 같은 거지 장소가 아니기 때문이야. 그게 아니야. 빈칸 앞에 이 자리에 장소가 500트럭이 몰고 와도 정답 안 돼. 왜냐면 where는 완벽한 문장을 좋아하거든. 뒤에 반드시 주어가 있어야 되거든. 주어가 없잖아. nearly라는 부사만 있고 얄다구리하게. 그리고 tripled는 동사로 수식만 받았지 정작 주어가 없잖아. 서럽잖아. where는 주어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를 절대 까먹으시면 안 돼요. 장소에만 사로잡혀서 풀게 되면 큰일 납니다. 대수로 가겠습니다. 대수는 참 골치 아파. 그래서 매력적이야. 별 뜻도 없는 게. 근데 완벽한 문장도 끌고 부족하게 빠져있는 격을 메꾸면서도 문장을 끌 수가 있어서 관계 대명사도 되고 명사절 접속사도 되고 동격절 접속사도 되고 이렇게 사람을 짜증나게 만들지만 용어를 외울 필요 없이 주어를 메꾸면서 문장 끌 수도 있고 사람 삶을 개의치 않게 단어를 받아올 수도 있다는 그 매력 때문에 대시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개로 갑니다. 동사 개수 확인은 반드시 해주시고요. launched PP일 수 없나요? 네, 불가능합니다. PP가 만약에 들어갔다면 PP는 뭘 하려고 들어가? 명사를 꾸미려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PP가 명사 꾸미려면 사이에 요것 때문에 못 꾸밉니다. pretty a woman은 말이 안 돼요. 그래서 같은 관사가 붙은 명사 앞에 있는 것들은 PP가 아니라 동사 과거 시제입니다. 역시. 그렇기 때문에 동사는 절대적으로 2개입니다. 이 문제에서는. 121번 해야지. $25의 요금 per checked bag. checked bag. 그럼 이제 확인한 백이라기보다 보통 공항 같은 데 이런 데서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탑승 수속 거치고 만드는 게 뭐 이런 백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백을 지배했다가 난 뭔 얘기인지. 백을 지배했다. 백 너 무릎 꿇고 있어. 너 나의 통치를 받아. 말이 되냐고. dominate는 지배하는 거라고. 말이 안 돼. 그리고 이거 불가능하지. 우리 백을 자극 줬고 우리 백한테 파이팅 넘치게 내가 백한테 동기부를 줬다. 그럼 우리 백 신나 있겠네. 말이 돼야죠. motivate는 사람한테 쓰는 표현입니다. 결국에 우리가 뒤에 있는 세 문장을 세 내용을 못 읽어서라기보다 여러분 우리가 눈이 침침해지는 이유는 사실 ABCD의 뜻이 정리가 안 되시면 당연하죠. 뜻을 알아야 우리가 대입이 되죠. 그래서 CD는 빼버릴 거야. pattern, 명사, 동사를 혼용하죠. 근데 동사일 때 뭔가 무늬를 만들고 형상화하실 게 아니라면 $25의 fee를 땡땡이 무늬로 할 거야. 뭐 어떡할 거야. 그래서 이 문제 정답 institute가 정답입니다. institute는 뭔가 우리
우리 YBM처럼 YBM Institute 이런 것처럼 교육기관 같은 의미도 있어요. 명사로서는. 근데 동사로는 어떤 새로운 방침, 규율, 제도 따위를 만들다, 마련하다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Institute of Policy 가능하고요. 근데 policy라고 써진 건 아니지만 이제 앞으로는 수속되는 그 가방들에 $25 정도 금액을 물리고요. 그리고 50파운드 무게 이상 넘는 거엔 초과 $5 더 물리고 이게 공항에서 새롭게 자리 잡은 하나의 규정 아니야? 규정 아니냐고. 그러니까 읽어봤을 때 규정의 느낌이 생기거나 방침의 느낌이 생기면 그 자리에 바로 쿨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게 또 인스티튜트다. 그래서 똑바로 알아두고 풀면 일도 아니죠. 깔맞춤 있다. 근데 빈칸 앞에 in-depth 좀 봐. 얘 짝대기 봐, 짝대기. 영혼의 묶임. in-depth는 한 몸이야. 너랑 나랑은 한 몸이야. 이러고 있다. 저렇게 짝대기가 붙는 것들은 말 그대로 1, 2% 정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수식구, 형용사 역할을 제일 많이 할 겁니다. 그러니까 형용사 뒤에 빵꾸가 났다는 점에서 우리는 명투도사가 필요합니다. 근데 명사 넣을 건데 너무 형용사처럼 생겼다. 정말 너무. 너무 형용사처럼 생겼다. 그리고 세상에 이리로 끝나는 명사가 어디 있어? 결국에 A하고 뒤에 싸움입니다. 커버는 정말 재간동이지. 동사 명사 다 해먹으니까. 근데 동사할 때도 뜻도 많아. 뭔가를 취재하다, 보도하다, 내용상 다루다, 보상하듯이 지가 대신 돈 내주다 뭐 별것도 다 돼. 근데 명사할 때는 이거 커버 빨간색으로 하자. 커버 빨간색으로 약간 이렇게 덮개, 표지의 느낌이 있죠. 근데 보기 뒤에 coverage. 유명한 명사죠. 근데 coverage는 보험 같은 것의 보장 범위도 되고요. 방송 아니면 뭐 언론 이런 거에 들어가는 잡지, 신문 이런 거에 들어갈 수 있을 만한 내용을 위한 어떤 취재, 보도의 느낌도 있습니다. 그런데 in-depth라고 하는 건 매우 심도 있는, 굉장히 심층, 막 이런 말. 심층 빈칸이면 심층 덮개계, 심층 취재계 생각을 해봐. 무조건 이건 뒤로 가야 돼. 그죠? 그래서 임지 정답은 뒤로 가는 거죠. 이렇게 글씨가 또 삐딱선을 타고 약간 누워있잖아. 저렇게. 그러면 어떤 이렇게 이탈릭 채서 이렇게 누워있는 애들은 보통 publication, 출간물, 잡지, 신문 이런 거 되게 많이 누워있어 애들이. 책 이름 같은 거. 그래서 거기서 일하는 스태프들이 저널리즘 상을 받았어. 되게 심도 있는 취재를 한 거지. 농업계 그거에 대해서. 여기까지 읽든 뭐 여기만 잡든 결과는 똑같다는 거는 확인이 가능하실 거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26번. remarkable은 굉장히 뛰어나고 놀랍고 엄청나고 막 그런 거자. 좋은 뜻이야. 그리고 빈칸 앞에 assemble은 여러분 절대적으로 조립만 하시면 안 돼. 그러면 진짜 토익 시험 가면 큰일 나. 얘는 토익에서 좋아하는 어휘고요. 왜냐하면 assemble를 많은 분들이 너무 공장에서 기계가 달달달달 페달로 막 돌아가면서 얘들은 막 조립. assembly가 여러분 명사할 때 assembly는 의회, 모임이란 뜻도 있어요. 조립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assemble은 동사할 때 모이게 하다. 한데 다 집합시키다, 모이게 하다 이게 돼요. 그래서 뒤에 machine, machinery, equipment 이런 게 아니죠. products 이런 게 아니면 조립 아니에요. 그러면 모이게 했을 거예요. 누구를요? 대박적으로 재능 있는 performers, 공연자들을. 알았고 어떡하라고. 그래서 ABCD 중에 역할을 모았다는 얘기야, 옵션 모았다는 얘기야. 어떻게 모아 그런 걸. 당연히 array로 가야지. 보통 애가 아니야. 쟤하고 비슷한 옆집 친구 하나 얘기해. 얘가 제일 유명하지 않아 여러분? 사실 넘벌은 신이지. 왜냐면 넘벌 저거 명사로서 뭐예요? 수죠. 사실 동사도 되지만 명사로서 수예요. 숫자 수. 근데 얘가 앞에 어 붙이고 뒤에 오브 붙잖아. 약간 자기 부심이 생겨. 지가 난 뭐뭐의 수가 아니다. 지금서부터 나는 넘버 오브는 지저분하게 위아더 월드를 형성해서 같이 다니면서 난 형용사다. 난 이 시대의 진정한 형용사다. 숫자에 시옷도 넣지 마라 나한테. 난 어하고 오브만 붙어주면 끝이야. 나는 그 자체로 뒤에 복수 명사를 미친 듯이 유발하면서 얘들을 미친 듯이 꾸미면서 나는 많은으로 바뀐다. 나도 할 수 있잖아. 그게 array입니다. an array of가 되면 그 자체로 배열이라는 원래 뜻을 완전히 상실해버리고 다양한 일련의 여러 이렇게 돼버려. 너무 좋아해 뒤에 복수를. 그래서 뭐 형용사가 중간에 잠깐 지가 꼈든 말든 빈칸 of 뒤에 복수 이렇게 나오면 일단 빈칸 of에 들어가는 순간 지가 형용사라는 인식과 어떤 망상이 생길 수 있는 애들을 넣어주셔야 됩니다. 속도 조절해. 이걸 페이스 조절해라고 하잖아. 그래서 이게 B고 역할, 옵션, 선택권 됐다 그래요. 그래서 임진정답 A로 가면서 몇 개 외워놓는 거죠. number of, an array of, a range of, a selection of, a majority of, a variety 알죠? variety of, 그리고 an assortment of. 얘들은 다 다양한.
되게 많은 다양한 약간 이런 겁니다. 129번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내용이 많으니까 내용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용이 많은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안 됩니다. 얘는 곧 죽어도 안 될 일이야. 안 돼. 왜 저래? 미래일인지 확인하고 넣어야지. 박혜원. 미래일인지 확인해. 박혜원. 아니. 미래일이 소름 끼치게 올려도 답을 할 수 없어. 시제보다 시제의 신급으로 위에서 쳐다보고 계신 분이 능수동태라니까. 8강 전에 얘기 안 했을 리가 없어요, 여러분. 능수동태 모르면 토익 시험 힘들어요. 되게 힘들어. ing로 끝나서는 볼 것도 없어요. 뭐를 플레이싱한지 목적어 넣으세요. closure이 뭐예요? 비교급? 근데 ER로 끝나서 비교급이라는 급으로 얘기하기 이전에 얘 품사가 뭔데요? closer는 close에다 ER 붙이신 거예요. close한 게 아니라 더 close하게 이렇게 하신 거라고요. 근데 급을 올리기 이전에 제가 원래 뭔데요? 제 몸에는 명사가 없어요. 명사 로직이 없다고. 쟤는 형용사 아니면 부사로 쓸 수 있고 동사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근데 목적어 역할은 주로 명사가 합니다. 명사를 안 넣으셨잖아요. 빈칸 바로 뒤에. 그러면 수동태 넣어야죠. 능동태는 명사 목적어 바로 붙어야지.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ABC를 봤잖아. B, PP, B, PP. 빙이라고 해서 진행성 유발해봤자 앞머리부터 B, PP 다 수동입니다. 일단 D는 치우자는 얘기지. 그 다음에 얘 치우자. 모자 썼잖아, 투로. 근데 투 모자 쓰면 저거 동사 아닌 거 되잖아, 기껏. 근데 동사가 안 나오면 큰일 날 것 같아. 왜냐면 companies가 apostrophe s 저거, 위콤마.s 저거 company is의 줄임말이 아니라 여기서 제가 봤을 때 회사의라는 소유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회사의 contact details에서 contact가 앞에가 주어가 아니었기 때문에 소유격 뒤에는 명사로만 받아오기 때문에 연락, 세부 정보라고 그냥 복합명사예요. 복합명사고 그러면 our company's contact details까지 나오고 the link to the page containing 에서 얘도 ing 붙고 전치사 뒤에 명사, 덜 뒤에 명사, to 뒤에 명사 동사 아직 안 넣었잖아. 동사가 들어가야 문장이 되지. 그러니까 얘는 망했다니까. 그래서 AC의 싸움입니다. 알았어. 빨리 얘기해. 그래서 뭐야? 그래서 A요. 장난해? should 같은 못돼 먹은 표현 넣는 이유가 뭐야? C는 왜 안 되는데? 안 되니까. 왜 안 돼? 수동태 진행형에서 안 되는 거야? 지금 배는 중이어서 아니, 그게 아니지. 주어가 누군데요? 주어가 누구예요? 얘가 주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얘는 배경일 뿐이야. 얘는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주어는 얘 아니야? 얘가 진짜 주어 아니냐고. 콤마 앞에 전치사가 끈 뭐 이런 억세서빌리티 접근성이고 뭐고. 본격적으로 콤마 뒤에 맨 처음에 시작한 단어가 첫 단어가 진짜 주어 아니냐고. 이 링크가 뭐에 대한 링크인지 뒤에 나오는 건 수다스러운 얘기일 뿐이지 주어는 덜 링크지 덜 링스 아니잖아. 근데 주어가 단수인데 왜 동사가 R이 나와요? 왜 is가 아니고 R이 나와요? 왜 is가 아니고? 그러니까 정답 A로 간 겁니다. should가 이뻐서가 아니에요. 결국에 동사 고르는 문제 하실 때 명사 목적어의 유무를 먼저 보셔야 되고요. 능수동태를 먼저 치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되는 건 우리가 단복수. 깔맞춤 조금 해주면서 소거할 거 하고요. 동사 들어갈 자리인지 아닌지 보고 좀 해야 돼. 이제 30번 풀 거야. High definition이 뭐야? High definition. 고해상도. 막 화질 깨끗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 70인치. 되게 커. 막 디스플레이. 커브드 스크린 비싸. 저거 필시 비싸. 곡선 스크린 막 모니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A, B, C, D는 동사 들어갈 차례입니다. S로 끝나는 거는 명사 아니면 동사 갈 수 있는 수일치의 깔맞춤이니까. 근데 빈칸 뒤에도 명사 있고 빈칸 앞에도 명사 다 있잖아. 지금 명사. 그러니까 더 이상은 명사가 들어갈 때가 아니라 이제는 동사를 넣어서 문장을 완성하고 그래서 점이 붙었다라는 걸 설명할 시간이죠. 그런데 동사 될 건데 얘랑 얘는 안 될 건데요. excel이라고 하는 거는 능력적으로 매우 탁월하고 뛰어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보기 뒤에 appeal이라고 하는 건 매력적으로든 뭔가 간청한 의미든 호소하고 매력 있게 어필하다 모르겠지. 알 바 아니지. 자동사입니다. 자동사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depend 같은 거예요. 그걸 미리 알고 있었으면 과연 여러분이 이걸 해석을 할 것인가? 빈칸 뒤에 목적어 이렇게 끌 거면서. 목적어 못 끌어, 자동사는. excel은 이러한 면에서 탁월하다. in을 붙여. 어필, 이거에 호소, to를 붙여. depend 뒤에 온 붙이지. 이거 외우는 게 귀찮아. 너 외워두면 이렇게 치워버리는데. 그래서 CD 뺄 거야. 그래서 high definition 한 고해상도 70인치 디스플레이를 겨냥하거나 목표한다. 이게 B고요. high definition 70인치 디스플레이를
자랑하고 뽐내다. 그럼 버스트가 되기 때문에 저는 버스트가 맞다고 봐. 부스트 말고 부스트인 거지. 비슷한 발음이긴 하지만 오 발음이 좀 더 강해지. 어 발음이거나. 근데 얘는 약간 show off, 뽐내다의 느낌이 좀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미 나온 상품이에요. 근데 최신이에요. 최신. entry, 어떤 출품작도 되고 어디 탁 내놓은 상품 이런 거 얘기하는데요. It's line이니까 자사회사 제품 라인이에요. 애초에.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새롭게 뿅 하고 낸 곡선 스크린 모니터는 정말 고해상도의 70인치 디스플레이를 자랑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고득점 가실 분들 이렇게 자랑거리 얘기하거나 이럴 때 동사로 feature도 잘 들어가니까 이런 게 특징입니다. 이러고 할 때도 많이 쓰니까 알아두시고요. aim 같은 경우에는 보통 좀 더 추상적으로 우리는 we aim to expand our firm. 우리 회사를 좀 확장할 계획으로 목표를 잡고 있어. 이런 식으로 좀 투부정사나 이런 식으로 말이 좀 더 늘어날 때가 더 많다 정도는 알아두시면 문제 치울 때 좀 더 매력 있게 치울 수가 있다. 우리가 이제 지금 했잖아, 8강을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여러분들하고 제가 어느 정도 제가 도움을 드리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뭐 호불호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 다음 수업부터는 이제 더 불호로 갈 수 있는 8, 6를 해야 되는 시점이 왔어요. 그래서 테스트 9회하고 10회에 있는 또 엑기스 파트 5 문제는 제가 또 랜덤을 쳐서 나중에 6, 7 하고 나면 다시 돌아와서 하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배우신 내용 잘 정리하시고 오답노트 작성하고요. 나머지 문제도 너무 과다하게 끌어서 읽는 것보다 정확한 품사, 어울리는 전치사, 단어의 정확한 의미 잡아가면서 소거하는 연습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다음 강에 8, 6를 처음으로 다루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